자, 학습지 12쪽 관성력 이거 같이 보죠. 자, 먼저 관성력이라 그러면은 관성 효과를 표현하는 가상의 힘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힘은 아닌데 우리 일상생활 할 때 실제 힘처럼 느껴지니까 그 영향을 얼만큼 받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객관적인 물리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든 게 관성력이에요. 그래서 이 관성 효과 먼저 전에 뉴턴의 운동법 할 때 관성도 같이 했었는데, 관성은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죠. 그래서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유지 못할 경우는 외부의 영향을 받았을 때 그때 나타나는데, 관성 효과 그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게 이 버스의 경우니까 버스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죠. 버스를 그려왔는데 뭐 운전사가 없네요. 뭐 요즘 무인 버스도 있으니까. 이 버스가 정지 상태에서 갑자기 출발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 버스의 가속도는 오른쪽 방향으로, 속도 변화의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버스 안에 여기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고, 이 사람 무인 자동차니까 이 운전사가 아니라 그냥 서 있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출발하면은 이 사람 뭐 운동신경이 그렇게 민첩하지 않으면은 가만히 그냥 딴 생각하다가 있다가 갑자기 출발하면은 넘어질 수도 있겠죠. 이 사람 넘어진다라면은 어느 쪽으로 넘어지나? 버스 출발하면 이 버스 뒤쪽으로, 이쪽으로 넘어질 거예요. 근데 이 앉아 있는 사람은 물론 이쪽에서 뭔가 잡아당기는 힘 같은 걸 느껴서 의자에 이렇게 뒤에 기대게 될 수는 있겠지만 넘어지진 않겠죠. 이 사람이 볼 때, 그럼 이 사람은 여기 뭔가 어떤 힘이 작용할 때 하고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실제는 이거 관성 효과죠. 자, 이 상황 보면은, 자, 이 버스 바닥이 있고 사람이 서 있는데, 버스 갑자기 출발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현재 운동 상태,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버스가 움직이면서 신발이 같이 가니까 이 사람은 발만 가게 되고, 그래서 무게중심 배웠었죠. 자, 이거 뒤로 넘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 관성 효과, 관성력으로 물리량으로 표현해서 요거를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하고 또 다른 물체 운동 관련해서도 활용해야 되는데, 자, 객관적으로 관성력을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관성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관성은 질량에 비례하니까 질량하고 관계 있을 테고, 그리고 계속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하면 이 사람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이 가속도하고 관계 있어요. 관성력은 그 질량하고 이 버스의 가속도하고 관계가 있는데, 자, 요거 우선 이 질량 관계는 관성력, 관성 전에 설명할 때 관성의 크기, 관성은 질량하고 비례한다 그러니까 관성 효과. 자, 이것도 비례 관계 있는 것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것도 비례 관계인 것 같은데, 이게 가속도가 클수록 관성 효과도 커질 거잖아요. 근데 한쪽 양이 커질 때 다른 쪽도 그냥 커진다고 해서 반드시 비례 관계는 아니죠. 정확히 비례 관계가 되자면은 요게 2배, 3배 될 때, 이것도 2배, 3배, 2분의 1, 3분의 1 될 때 이것도 2분의 1, 3분의 1,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 더 생각해 보겠는데, 이 버스 바닥과 여기 물체가 있는데, 바닥과 물체 사이에 마찰력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은, 자, 여기 물체가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은 물체는 정지해 있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마찰이 없다 그러면 물체는 그냥 있고 버스만 쭉 가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버스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물체가 가속도 운동하는 거 맞나요? 버스가 점점, 사실은 이 물체는 가만히 있고 버스가 가속도 운동하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관찰할 때 이 물체는 가속도, 자기 쪽을 향해서 가속도 운동하는 걸로 보이겠죠. 그러면은 질량 m 되는 물체가 a의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관측할 때 이쪽 방향으로 뭔가 힘이 작용하는데, 자, 우리가 볼 때는
요게 관성효과, 실제 존재하는 힘은 아니지만은 힘이 작용할 때 마찬가지로 가상의 힘, 관성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관성력 크기는 질량 m 되는 물체가 a의 가속도를 갖게 되니까 관성력 크기는 ma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래서 여기 요 관계 보면은 요것도 비례관계 있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여기 관성력은 ma로 표현된다.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네. 그 전에 그 학습지에 여기 a에 대해서 표현했는데 가속도. 이거 이런 경우는 이 a라고 하는 게 그 버스의 가속도죠. 자, 거기 개의 가속도라고 표현했는데, 개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정확하자면 더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죠. 개의 가속도라, 개라 그러면은 한 덩어리로 같이 운동하는 물체를 개라 그래요. 그래서 이 버스에 속한 개다 그러면은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 뭐 의자, 물건들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이 배에 타고 있다 그러면은 그 배에 속한 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 그 개에 속한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속한 개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속한 개는 배가 되겠고. 자, 이거 그 밑에 이제 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이 관성효과 생각해 볼 건데, 엘리베이터에 어떤 사람이 타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속한 개는 엘리베이터가 되겠고,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관성력 보면은, 자, 요거 버스의 가속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요 개의 가속도라고 말할 수 있죠. 이 개의 가속도하고 관성효과 나타나는 그 가속도는 반대 방향이에요, 항상. 그래서 관성력은 개의 가속도하고 반대 방향으로 항상 나타나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개의 가속도와 관성력의 방향은 항상 반대 방향이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은 이 관성효과 객관적으로 수치화시켜가지고 다른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그 예를 들자면은, 대표적인 게 이 가상의 엘리베이터 상황이 아주 적절한데, 자, 엘리베이터에 어떤 사람이 타고 있는데 그 실험하기 위해서 저울 위에 서 있어요. 그러면은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을 때 저울이 정확하다 그러면은 저울 이 중력의 크기, 무게를 측정하는 그런 장치니까, 중력, 이 눌러지는 지구가 이 사람을 당기는 힘, 그 힘만큼 눌러지니까 눌러지는 만큼 여기에 수치가 표현되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그냥 정지 상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그 중력만큼 저울에 측정될 거예요. 근데 거기 학습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위쪽으로 정지 상태에서 올라가기 시작했대요. 그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속도 운동할 텐데, 이때 가속도 방향은 위쪽 방향. 그래서 이 사람이 속한 개는 엘리베이터니까 개의 가속도가 A예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느끼는 이 사람의 관성력은 마이너스 ma라고 표현했는데, 자, 이곳 개의 가속도와 반대 방향이죠. 관성력,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관성력이 작용할 텐데, 이 관성력의 크기는 ma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자, 마이너스 a라고 그랬는데 마이너스 ma. 자, 이거 뭐 이런 경우 그냥 같은 방향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고, 아니면은 정확히 하자면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아래쪽을 플러스 위쪽 마이너스다 그랬으면 개의 가속도가 이게 마이너스였으니까 관성력의 방향은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울에 측정되는 그 무게는 중력에다가 관성력 더한 값이 표현되는데, 중력도 플러스고 관성력도 이거 플러스니까 두 개 합한 것만큼, 그 중력과 관성력 합한 것만큼 저울에 측정되니까 몸무게가 이건 증가돼서 여기 측정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실제 가상의 힘이라는데, 실제 저런 실험을 해보면은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게, 더 많이 측정되는가?
자, 이거 실제 간단히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 자, 이 손이 만약에 저울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뭐 실제 좀 민감한 사람들은 여기 물체 올려놓으면은 물체 무게를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뭐 뭐 달인 뭐 이런데 나오던데, 이 올려놓으면은 이게 눌러지는 정도가 이게 몇 그램쯤 되겠다 짐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무게가 얼만큼 되는지 그램 중이라고 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실제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는데 조금 무거운 책이라든가 뭐 아령 같은 걸 한번 손 위에 올려놓고 이걸 갑자기 위로 올려보세요. 갑자기 위로 올린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더 눌러지는 걸 느낄 거예요. 손에. 그러니까 이론상 이 관성력이 가상의 힘이니까 실제 그 효과 나타나는 게 뭐 이런 측정되거나 진짜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느껴지는 그런 힘이에요. 그래서 힘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 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엘리베이터 탈 때 좀 느낌이 있을 거예요. 처음 출발할 때하고 정지할 때 뭔가 좀 이상한 느낌. 자, 혹시 뭐 집에 체중계 있으면은 가지고 한번 측정해 보세요.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가 정지했다가 갑자기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이 이제 그 내려가기 뭐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러면 이때는 가속도 방향이 아래쪽이죠. 아래쪽이에요. 그러면은 이때는 관성력 방향은 위쪽 되겠죠. 관성력이. 그러면은 이 관성력은 자 이거 여기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 한다 생각해도 되겠고, 이때는 자 그냥 눈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저울에 본래 몸무게만큼 눌러지는 것 외 거기다가 관성력을 더해줘야 되는데, 더한다고 하지만 이건 반대 방향 적용이니까 빼줘야 되겠죠. 자, 관성력만큼 몸무게가 적게 나타날 거예요. 자, 여기 정확히 알아보자면은 계가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관성력은 m 요거 플러스가 되는 거죠. 아까 이거 정확히 표현하면 요게 마이너스 요거 플러스. 그러면은 이게 잘못됐네. 이게 아래쪽이 플러스, 위쪽 m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m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때 여기 저울에 측정되는 몸무게는 본래 몸무게 mg에다가 관성력 더한다고 했는데 관성력이 마이너스 ma죠. 그러면은 이거는 m 자 중력 가속도 개 가속도만큼 뺀 것만큼 몸무게 측정이니까 이거 몸무게가 감소돼서 본래 몸무게가 감소해서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 1번 옆에 거기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엘리베이터 처음 출발하거나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때 이때 가속도 운동하는 경우 말고 중간 부분에 등속도 운동한다. 등속도 운동한다 그러면은 엘리베이터의 가속도가 없죠. 가속도가 없으면은 개 가속도가 없으면은 뭐 이식 적용하든지 뭐 관성 효과 나타나지 않는다 생각해도 되겠고, 여기 요게 0이면 관성력도 당연히 0이죠. 등속도 운동할 때는 본래 몸무게만 나타나겠죠. 관성력이 없으니까. 자, 세 번째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 줄이 끊어진 엘리베이터. 자, 이거 뭐 줄이 갑자기 끊어졌다. 그러면은 거기 공기저항이나 마찰 이런 거 무시하는 상황에서 아주 뭐 이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줄이 끊어지게 되면은 만약에 정지 상태에서 줄이 끊어졌다면 정지했다가 밑으로 추락하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때 가속도는 아래쪽 방향이고, 이 가속도 크기는 자연악화 공기저항 무시하고 뭐 중력 가속도만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뭐 방향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은 요거 아래쪽 이게 플러스고, 관성력은
대가속도가 이게 아래쪽 플러스죠. 그러면은 관성력은 위쪽으로 작용할 거예요. 위쪽으로. 관성력. M 마이너스 G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요거의 반대 방향 그러니까 뭐 여기 앞에 빼놔도 되겠고. 그러면은 여기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 값은 본래 몸무게 mg에다가 관성력도 mg. 근데 이거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해가지고 0이 돼요. 자, 측정되는 몸무게가 저울에 측정되는 몸무게가 0이 된다. 그러면은 이건 무게가 없을 때하고 같은 상황이 돼요. 그래서 거기 학습지에 거기 뭐 밑줄 빈칸 들어갈 게 뭐가 될까요? 이건 무중력 상태와 같은 상태가 돼요. 무중력 상태라 그러면 중력이 없는 상태인데 실제 여기 중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중력은 있지만은 관성 효과 때문에 중력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돼요. 자, 이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완벽하게 밖에 차단이 돼 있고 뭐 당연히 엘리베이터 전망 엘리베이터 같은 게 아니라면 창 같은 거 없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지금 우주 공간에서 무중력 상태인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TV 같은 데서 봤을 텐데 무중력 상태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물이 든 컵을 들고 있다가 컵을 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무중력 상태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데 컵이 그냥 떠 있는 거 맞나요? 신기하다. 그러면은 이거 컵을 만약에 거꾸로 해가지고 컵을 거꾸로 해놓는다 하더라도 물이 쏟아지지 않고 그냥 있는 것 무중력 상태라면 그러니까 위아래 개념 중력이 없는 그런 상태니까 그런 상태와 같은 상태는 거꾸로 해도 쏟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 옆에 어린아이가 같이 타고 있었는데 어린아이 몸무게도 무중력 상태니까 무게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린아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하나 수상한 게 있었는데 머리카락을 잡고 아주 천천히 들면은 이 아이가 위로 그냥 천천히 머리카락만 잡고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것 맞나요? 아주 천천히 움직이면 그 무중력 상태라면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전에 뭐 무거운 물체, 가벼운 물체 떨어뜨리면 동시에 떨어진다. 이 교과서에 배우고 시험 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짜 진심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진심이라고 해서 내가 전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이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이론상 무중력 상태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데 진짜 이게 줄이 끊어지고 물론 그 엘리베이터 안전장치가 있고 그러니까 줄 끊어지더라도 안전해요. 브레이크 장치가 작동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와 같은 상태라면은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거 출제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그거에 맞춰가지고 답을 찾을 텐데 실제 마음은 아닌가 모르겠네. 자,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기 미리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지금 내가 동시에 이게 판서를 못하는 게 이게 칠판보다 미끄럽고 글씨가 잘 안 써져요. 천천히 써야지 되니까. 미리 그려놨는데 자, 옥상에 어떤 사람이 옥상 꼭대기에 있어요. 이 사람이 잠시 뒤에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데 이거 뭐 안 좋은 상황 아니고 이거 이 사람 스턴트맨이에요. 영화 촬영하는데 밑에 물론 안전장치 다 있고 스턴트맨인데 왜 앞으로 나갔냐? 영화 촬영이니까 감독이 나가라니까 나가는 거겠지. 안전장치 다 해놓고 그래서 이 사람 한 발짝 앞으로 나가면은 떨어질 텐데. 자,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공기장, 마찰 다 무시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 자유낙하겠죠. 자유낙하, 자, 한 발짝 나와서 여기부터 자유낙하 시작한다. 1초 후에 어디 있을까요? 5m만큼 떨어져 있겠죠. 2초 때는 여기서 20m 떨어져 있을 테고. 이거 잊어버렸나? 자,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이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떨어질 때 저울을 같이 가지고 체중계 이 같이 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5m 낙하할 때 체중계 몇 미터 낙하할까요? 자유낙하 관계식 전에 했었는데 자유낙하 상황 거기 물체 질량하고 상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마찬가지로 수평 방향이나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할 때도 그 물체 운동 분석할 때 물체 질량하고 상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자, 그리고 이거 전에 같이 확인했던 거잖아요. 사람 체중계보다 사람 무게가 질량이 훨씬 더 많이 나가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질량하고 상관없이 공기장 무시하면은 똑같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5m 낙하할 때 체중계도 5m 낙하할 거예요. 그럼 체중계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요 발 밑에 있었다. 살짝 닿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닿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 닿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면은, 그러니까 접촉을 했는데 눌러지진 않은 상태. 그러면은 낙하하는 동안도 다 똑같이 떨어지니까 닿긴 닿는데 눌러지진 않은 상태. 그렇다면 여기 체중계에 나타나는 이 몸무게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눌러지지 않았으니까 몸무게 0으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컵을 물이든 컵을 들고 있었어요. 들고 낙하해요. 근데 낙하하다가 이 컵을 손에서 놨어요. 놓게 되면은 이 컵도 이 사람이 5m 낙하할 때 컵도 5m 낙하하는 거 맞나요? 그럼 놓더라도 이 사람 볼 때 자기가 들고 있던 컵을 놨는데 계속 같은 위치에 그냥 있네. 그래 신기하다 해가지고 이 컵을 거꾸로 엎어놨어요. 그럼 엎어진 채로 이 물이 먼저 떨어지나요? 이 통째로 컵이 1초에 5m 낙하했으면은 요 안에 있는 물도 1초에 5m 낙하해서 그대로 되겠죠. 그래 그러면은 여기 컵 옆에 구멍을 뚫었다. 그러면은 이 구멍 뚫었으면은 물이 옆으로 나가나요? 자, 컵도 물체인데 여기 전기 있던 물체 이쪽 나가자면 이쪽으로 힘이 작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옆으로 작용하는 힘은 없어. 그럼 나갈 이유도 없고 여기 컵이 구멍이 떨어졌거나 말았거나 다 똑같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자,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지금 여기 있는 이 상황이나 이 떨어지는 동안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여기 큰 통하고 같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통도 옆에 계속 같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상황이 이런 통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큰 통. 그럼 그대로 이 상황 그대로 되는 거죠. 자, 이거하고 이거 상황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은 상황. 그러면은 자, 처음에 생각하기 편하게 혼란 없게 하기 위해서 정지 상태에서 줄이 끊어졌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만약에 올라가다가 줄이 끊어졌다. 그럼 다른 상황 되나요? 그때도 마찬가지 되겠죠. 올라가다가 줄이 끊어졌어도 이거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 그때 가속도 마찬가지 중력 가속도 되는 거 마찬가지죠. 내려가는 상황에서 줄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되겠고 어떤 상황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이 현재 생각할 때 이런 상황에서 야 이거 진짜 무중력 상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신기한 현상이네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 신기해가지고 재밌어 하지만은 이게 만약에 이 상황을 이 사람은 안 보고 있지만은 이게 전망 엘리베이터에서 이 상황을 밖에서 다른 건물에서 이런 상황을 줄 끊어져가지고 있고 엘리베이터 자유낙하하는 이런 상황 본다 그러면 끔찍한 상황이죠. 이 사람 잠시 뒤에 고층 건물이었다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자유낙하해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가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자, 자 그러니까 이거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무중력 상태와 같은 상태가 돼요. 자, 근데 말을 조금 명확히 하자면은 무중력 상태는 아니죠. 중력은 존재해요. 관성력 때문에 상쇄돼 가지고 무중력과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혹시라도 만약에 아까 말했듯이 일반적인 엘리베이터는 안전장치가 다 있어가지고 줄이 끊어져도 그냥 자유낙하하듯이 그렇게 되진 않을 텐데 안전하게 서서히 멈추는 브레이크 장치가 다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는 이런 가상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나마 조금 덜 다치자면은 덜 다치거나 하여튼 치명상을 안 입자면 어떻게 하면 될까? 바닥에 엎드리면 되나? 아닌 것 같고 배운 거 가지고 한번 뉴턴의 운동 법칙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법칙을 좀 적용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죠.